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살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예비 직장맘 인사드려요. 제가 왜 예비라는 말을 붙였냐면 입사는 결정되었는데 코시국 때문에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곧 출근 날짜가 잡혀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행복하기만 하네요. 아이 낳고 지금까지 육아 때문에 일하는 건 꿈도 못 꿔서 남편 혼자 외벌이로 지내왔는데 솔직히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출산 전에 둘이서 벌 때에 비해서 수입이 반토막이 나버린 데다 식구는 한 명 더 늘어버리니까 처음엔 정신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쳐낸 상태고 아끼고 사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적은 금액이지만 적금도 들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딸아이가 종일반을 가도 된다고 남편과 제가 동의를 한 터라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거죠. 결혼 전에는 매일 출근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았는데 몇 년 동안 집안에만 있다 보니 많이 갑갑했나 봐요. 다시 일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설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참 서론이 너무 길었죠?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건 시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간사한 동물이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는 하나 우리 시어머니만큼 한순간에 돌변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일단 남편과 제가 만난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가난한 시댁의 첫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영특한 아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때만 해도 사교육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기본이고 한자며 기본적인 사칙연산까지 모두 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살았던 시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 그게 독이 된 건지 공부에 한번 흥미를 잃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오락실과 만화방에서 죽치고 살 만큼 엇나갔다고 해요. 그나마 중학교 3학년 때가 돼서야 남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마음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까지 할 정도로 결실을 맛보더니 결국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입학까지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죠. 저희 남편에겐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제게는 도련님이죠. 남편과 달리 공부에는 아무 소질이 없던 도련님은 대학교는 아예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군제대 후 남편은 다스러진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회계사 시험이었죠. 남편은 지금도 그래요. 그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면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합격했다면 당신도 못 만났을 거고 우리 이쁜 시연이도 없었을 거 아니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치? 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다녀서는 절대로 집안을 일으킬 수 없다는 이유로 시작한 게 회계사 시험이었고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차까지는 무난히 합격을 했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2차 시험에는 응시도 못하고 몸조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던 남편은 그 후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막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한 방에 집안을 일으키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남편은 그대로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 말 그대로 폐인이 되어버렸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삶에 빠져 있었죠. 당연히 집에는 연락도 몇 개월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을 살다 저를 만난 겁니다. 저희 엄마는 여관을 하세요. 모텔 이런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관이죠. 일반 손님보다는 보통 일하러 타지방에서 건너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세요. 주로 장기 투숙방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우리 여관의 남편은 손님으로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엄마를 도와주곤 했거든요. 그래봐야 방 청소나 카운터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런 작은 도움만으로도 엄마는 목욕탕도 다녀오시거나 근처에 볼일도 볼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하셨죠. 실제로 엄마도 말로는 그냥 집에서 쉬지 왜 나왔냐 하시면서도 막상 제가 가는 게 뜸해지면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라고 꼬시곤 하셨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엄마를 도와주던 저를 남편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절 보며 한눈에 반했다며 저를 볼 때마다 대쉬를 했고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전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의 남편은 최소한의 미래도 안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딱 한 번만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 불편하면 우리 엄마도 데려와도 된다면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데 밥 한 번 못 먹어주겠냐 싶어 결국 자리를 했죠. 남편은 가진 돈 탈탈 털어서 아주 비싼 스테이크를 사주더군요. 거기다 그동안 보지 못한 멀끔한 모습을 보며 전 속으로 깜짝 놀랐네요.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나? 싶을 만큼 멀쩡해 보였거든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의 식사를 마치고 도대체 할 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더니 저요 미숙 씨 만나고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애도 낳으며 제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미숙 씨,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최대한 빨리 자리 잡고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 딱 한 번만 더 만나준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식당의 손님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전부 웅성웅성거리는데 전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빨리 일어나기나 하라고 했어요. 저희의 만남은 그렇게 마지막이 되었죠.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한 번 실패한 인생이라는 패배감에 휩싸여 살 때는 차마 부모님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계속 피하기만 했는데 저를 만나고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악 물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좋은 학벌 다 버리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남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제게 보고를 하더군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타일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남편은 자신이 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저를 귀찮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하루에 딱 한 번 자기 전에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한 글과 사진들,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절절하게 쓰여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전 그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크게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한 사람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복구한다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가장 결정적인 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는 여자가 뭐길래 저 남자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릴까? 이 정도의 진정성을 가진 남자라면 평생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무렵 남편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더군요. 피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만났죠. 몰라보게 달라진 남편은 제게 잘 있었냐는 안부만 묻고는 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다며 이제 봤으니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저를 집에 내려주고 돌아갈 때까지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연락 피하지 않아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말을 수십 번도 더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흰 그렇게 3시간의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중간거리의 도시에서 만나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던 우리의 연애는 2년 동안 지속되었고 둘 사이가 무르익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자리를 잡아 연애 3년째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은 아니라 작은 전월세 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정말 벅차게 행복했어요. 저를 만나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한 대로 남편은 오로지 저만을 위해 살더라고요. 거기다 가장 좋았던 건 시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신 시부모님은 저 덕분에 장남이 돌아왔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아플 정도로 꽉 잡으시면서 아가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죽기 전에 장남 얼굴도 못 볼 뻔했는데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귀인이야 귀인.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기까지 했네요. 실제로도 살면서 시집살이의 시자도 못 느낄 만큼 제게 잘해주셨던 시부모님이었죠. 또한 도련님 역시 우리 영수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전전긍긍했을 만큼 말 그대로 공주 대접 제대로 받으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시어머니가 먼저 제게 그러셨어요. 멀리 시집 와서 친정엄마 보고 싶지? 이번 명절에는 여긴 신경 끄고 미리 올라가거라. 푹 쉬다 와 알겠지? 그러면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해서 그래도 어떻게 매번 친정만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여기 있을게요. 친정에는 주말에 다녀와도 충분해요. 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곤 했을 만큼 보기 드문 시부모님이었네요. 참 좋았어요. 저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가 식구들과 남편의 마음이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셨던 시부모님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면 믿으시겠나요? 그 계기는 바로 도련님의 결혼이었는데 무슨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다던 동서는 도련님보다 6살이나 많은 소위 올드미스였다고 해요. 시내에 대형 의류 매장을 가지고 있던 동서는 처음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도련님보다 두세 살도 아닌 6살이나 연상이었으니 말이죠. 특히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결혼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첫 방문으로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혀 버렸어요.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한 날에 아침부터 기분이 언짢으셨던 시어머니는 동서가 양손 가득 과일이며 선물을 들고 들어올 때만 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못마땅한 표정이셨죠. 그런데 동서가 내민 봉투 하나를 열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숙이라고 해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 이것저것 사오긴 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어른들에게는 용돈이 제일 아니겠어요? 성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하며 동서가 내민 봉투에는 언뜻 봐도 5만 원짜리 지폐가 두둑히 들어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도련님의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진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알고 보니 동서 친정이 알아주는 재력가랍니다. 결혼 비용부터 집이며 혼수까지 전부 동서가 해결했다더군요. 말 그대로 도련님은 돈 한 푼 안 쓰고 결혼을 한 거죠. 안 그래도 도련님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시던 시부모님 입장에서 부자인 동서가 얼마나 이쁘게 보였을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시부모님 입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를 이뻐하시는 건 좋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한테 오기 시작한 후부터 행복했던 시가 방문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한 번 가면 속만 상해오는 일이 다반사였네요. 얼마나 대놓고 차별을 하시던지 자기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던 시부모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고 그 자리엔 돈의 맛을 본 탐욕스러운 시부모님이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도련님 역시 저희처럼 시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종종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동서만 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거면 다행이게요.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준비시킨다거나 엄연히 손윗사람인 제게 동서수발까지 시키는데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에 나서줬습니다. 엄마, 지금 누구한테 뭘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찬물도 아래 위가 있는데 아무리 재수 씨가 이뻐도 그렇지 이 사람한테 그런 걸 시키는 게 말이 돼요? 여보하지 마. 그리고 재수 씨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자기가 마실 건 직접 따라서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러면 옆에서 도련님이 또 한 소리를 거듭니다. 형,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그거 한 잔 따라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사사건건 편들어주는 남편 있어서 형수는 좋겠다며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도련님은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은 남편밖에 남지 않았지만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함께할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하에 시댁 방문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드린 선물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진짜 무슨 쓰레기를 받은 양 뜯어보지도 않으시고 구석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이 또 버럭하며 사람성의가 있지 이게 무슨 행동이시냐 따졌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저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그러셨습니다. 제가 해주는 게 뭐 별거 있겠니 안 그러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던져버린 제 선물을 챙긴 다음 제 손을 잡고 가자 여보.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네.
어머니, 아버지 참 섭섭합니다. 돈 많은 며느리만 며느리가 아닐진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토록 모질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벌써 잊으신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에 애써 잊은 척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연락드릴 일 없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남편은 저를 끌고 나와버렸고, 그 후로 일절 방문은 물론이고 연락조차 안 했어요. 저 역시도 남편 생각과 동일했고요. 더 서운한 건 그날 이후로 정말로 시부모님에게 일절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던 그분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셨나,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저희는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에겐 딸아이도 생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전화가 한 통 오길래 폰화면을 보니 잊고 지냈던 어색한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그래도 받는 게 예의지 싶어 받아들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얼마 전 도련님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를 낳는 문제로 도련님과 동서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나이가 많아 서아이는 절대 안 낳을 거라는 동서와 결혼 전에 미리 말하지도 않고 이제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게 무슨 헛소리냐는 도련님은 매일같이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급기야 화가 난 도련님이 폭력까지 쓰는 바람에 이혼 소송까지 갔다고 하는데 폭력을 쓴 시점부터 이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도련님은 거의 무일푼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제야 큰아들과 제가 생각이 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 하시길래 전 남편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지금처럼 지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시는 분들인데 이제 와서 제가 다시 연락하는 거 싫답니다. 그 전에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했으면 몰라도 동생 저렇게 되니까 이제와 저러시는 거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하대요. 그리곤 지금처럼 그냥 지내자. 소녀 사진은 내가 가끔씩 보내드리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시라고 하고 더 이상 당신이 엮이는 건 내가 싫어. 라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순간 너무한 건가 싶은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동서 앞에서 제게 보였던 시부모님의 모습들을 떠올리니 남편 정이 100번 1000번 맞더라고요. 그 뒤로 몇 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할 말 있으시면 남편한테 하세요. 이렇게 보내고 말았죠. 자칫하면 비열한 시댁 식구들 틈에서 개무시당하고 이혼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든든한 남편 덕에 우리 세 식구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남편, 나라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까지 늘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당신 마음에 부족하지 않게 노력할게. 우리 지금처럼만 행복하자. 사랑해.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